돈을 빌리면 갚아야 하는 게 인지상정이고 최선덕 사장님, 돈 갚으세요. 돈을 못 갚으면 망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듯 나 개털이야, 개털! 존나 망했다는 뜻입니다. 축구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바로 FFP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약자이고 굳이 해석하자면 경제적 페어플레이 정도 되겠습니다. 최근 특정 클럽들 때문에 점차 축구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이고 제가 좋아하는 클럽이 망가졌던 원인이기도 하며 정확한 원리를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 한번 부족하게나마 FFP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중간중간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야 할 상황이 있을 텐데 인텔의 사례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축구판은 돈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돈을 써서 좋은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좋은 성적과 연결되는 것은 모든 프로스포츠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소리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돈 팡팡 쓰다가 재정이 파탄나버린 팀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게 되는데 세리아로 범위를 좁혀봐도 맨디에타 딜 하나로 망해버린 라치오나 모기업이 망해버린 파르마 그리고 피오렌티나 등등 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에파는 큰 경각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다 축구판이 나가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합니다. 이러면 완전히 나가린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라 쳐도 엄두가 나지 않는 페이지 100쪽이 넘는 이런 조약을 만들었습니다. 무려 100페이지가 넘는 이 FFP, 사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돈 막 쓰지 말고 번 만큼만 쓰라는 거죠. 그리고 3시즌 연속으로 허용 이상의 적자를 내는 클럽들에게는 징계가 내려지게 되는데 이렇게 하자. 돈 다 잃으면 잃은 놈 팔아나 자르기로. 유에파와 SA라는 걸 체결하게 됩니다. 세틀먼트 어그리먼트의 약자로 기업으로 치면 법정관리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SA를 하게 된 구단들은 유에파로부터 재정이 충분히 건전해졌다고 인정받을 때까지 매년 구단의 회계 자료를 유에파에게 감독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규정상 VA라는 제도도 있긴 합니다. Voluntary Agreement의 약자로 해석 그대로 자발적인 협약을 뜻하는데요. FFP 제도를 어기고 3년 이상 적자를 냈지만 재정 상태는 나쁘지 않은 클럽들에게 유에파의 강제 없이 자발적으로 흑자를 만들 수 있게 허락해준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VA를 허락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FFP에 걸렸는데 재정이 건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예로 2년 전 홍콩 사기꾼한테 눈탱이 맞고 밀란이 VA를 한번 요구하긴 했는데 바로 거절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 SA를 하고도 계속 재정이 나아지지 않고 개판이면 어떻게 될까요? FFP를 어기는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징계가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선수 영입이 막힐 수도 있고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 같은 유에파 주간 대회에 나갈 시 비싸게 사온 선수를 아예 못 내보낼 수도 있으며 혹은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에 아예 참가를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징계가 꽤 무겁습니다. 일단은 대가리 굴린 유에파에게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아니 그럼 선수 잘 팔아서 이익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인테르가 이카르디를 2천만 유로에 팔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유벤투스는 호날두를 무려 8천만 유로에 팔았다고 한다면 누가 더 자본이득을 많이 얻었을까요? 정답은 4분의 1 가격에 이카르디를 판 인테르가 훨씬 더 많은 자본이득을 가져갑니다. FFP에서는 말이죠. 이건 FFP 계산법 중 잔존가액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축구팀이 어떤 선수를 영입하고 쓰는데 이미 들어간 비용 중 아직 얼마 정도의 비용이 남아있는지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제가 경제학도는 아니지만 경제학에서 감가상각과 같은 개념이라고들 하더군요. 그러니까 FFP에서 구단이 선수를 팔아 자본이득을 얻고 싶다면 이 잔존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선수를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설명하는 저도 굉장히 어렵네요. 어려운 말 쓴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 돼. 말이 나왔으니까 호날두의 잔존가액을 계산하면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호날두는 1억 유로의 이적료로 유벤투스와 4년 계약했습니다.
자, 그리고 호날두를 1년 썼네요. 그럼 FFP에서는 1억 유로의 4분의 1, 즉 2,500만 유로 어치를 뽑아먹었다고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 호날두의 잔존가액은 1억 유로에서 2,500만 유로를 뺀 나머지 7,500만 유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벤투스가 호날두를 데려오면서 쓴 비용 중 아직 뽑아먹지 못한 비용인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8천만 유로라는 큰 금액으로 호날두를 팔아도 FFP에서는 단돈 500만 유로밖에 자본이득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FFP에서 선수를 살 때는 어떻게 장부에 계산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선수를 살 때 특이한 점은 이적료가 일시불로 계산되지 않고 할부로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로 선수를 데려오는 경우는 어떤 임대인지에 따라 계산법이 다릅니다. 또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인테르는 작년 여름 나인골란을 3,800만 유로의 이적료로 영입했습니다. 그럼 FFP 장부에는 이 이적료가 한꺼번에 지출로 잡히느냐? 아닙니다. 나인골란은 4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부로 계산돼서 한 시즌 이적료 지출은 3,800만 유로 나누기 4, 950만 유로만 잡힙니다. 즉, 비싼 선수를 사도 생각보다는 FFP에 큰 지출로 잡히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임대딜의 경우를 정리해보죠. 첫 번째, 단순 임대입니다. 이 경우는 그냥 임대료만 지출로 잡힙니다. 간단합니다. 두 번째, 임대 후 이적 옵션, 즉 일단 임대로 쓰고 영입하고 싶을 때 영입하는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는 일단은 임대료만 지출로 잡히고 선수를 정말 영입했을 때 그때 이적료가 지출로 잡힙니다. 마지막으로 임대 후 의무 이적 옵션, 즉 일단 지금은 임대로 쓰는데 임대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영입하기로 약속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는 좀 특이하게 어차피 영입할 선수로 간주하기 때문에 임대가 시작하는 시점에 이미 이적료가 지출로 잡힙니다. 이 중에 2번과 3번이 좀 헷갈릴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테르는 지난 여름 폴리타노를 1년 임대 후 영입하고 싶다면 2,500만 유로의 이적료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인테르는 이 폴리타노 선수를 완전 영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FFP 계산에서 2018-19 시즌은 폴리타노의 임대료만 지출로 잡히게 되고 이적료 2,500만 유로는 이번 시즌, 즉 2019-20 시즌부터 계산이 되게 됩니다. 다음엔 임대 후 의무 이적 케이스의 계산법입니다. 얼마 전 인테르가 맨유의 루카쿠에게 임대료 1,000만 유로, 그리고 의무 이적 옵션으로 6,000만 유로를 제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 케이스는 이미 영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적료가 임대 기간부터 미리 계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딜이 성사가 된다면 첫 시즌 FFP의 지출로 잡히는 돈은 임대료 1,000만 유로에 루카쿠 계약 기간에 나눈 이적료까지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만약 루카쿠가 인테르와 4년 계약을 맺는다고 한다면 임대 기간까지 합쳐서 총 5년이니까 6,000만 유로 나누기 5, 즉 임대료 1,000만 유로 플러스 이적료 1,200만 유로, 합쳐서 2,200만 유로가 당장 지출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FFP와 SA를 하고 있던 인테르가 왜 그렇게 지금까지 이번 케이스의 임대들을 고집했는지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FFP가 시행되면서 모든 구단들은 선수를 살 때는 이적료 분할로 지출, 그리고 선수를 팔 때는 잔존가액을 뺀 차익으로 이득을 보며 구단 재정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근데 꼭 선수를 팔아서만 구단이 자본이득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말이 맞다. UEFA가 만든 FFP에 가볍게 법규를 알려주시는 두 클럽이 있으니 바로 맨체스터 시티와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뻑큐다 이 씨발놈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만수르 형님을 등에 업고 있는 맨시티와 무려 카타르 왕실을 뒷배로 갖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은 구단의 자본이득을 늘리기 위해 미친듯이 엄청나게 계속해서 스폰서를 늘립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요. 남들 FFP로 개고생할 때 편하게 수익 늘려서 돈 쓰는 거죠. 결국 보다 못한 UEFA가 빡쳤습니다.
해도 너무하게 돈을 막 쓰니까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그래서 FFP 개정안을 만들어서 구단주 소유 회사의 스폰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돈을 줄 수 없게 법을 바꿨습니다. 적당히 좀 하라는 거죠.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간단하게 두 팀 상황 정리. 맨시티와 PSG는 구단주 소유 회사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스폰서로 줍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이적 시장마다 돈 펑펑 쓰면서 선수를 사도 FFP는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UEFA는 빡쳐서 법을 바꿉니다. 앞으로 구단주 소유 회사는 일정 비율 이상 스폰서 금지. 그리고 얘네 두 팀 징계 내려서 조질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지켜봅시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니든가? 그럼 오늘 다룬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FFP는 말 그대로 돈 번 만큼만 돈 쓰라는 제도입니다. 최근 3년간의 구단 재정을 보면서 여기서 허용 이상의 적자가 나면 적발됩니다. FFP 적발이 되면 SA라는 걸 맺는데 기업으로 치면 법정관리, UEFA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감독하게 되고 적자가 나면 안 됩니다. SA로도 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더 큰 징계를 맞게 됩니다. 선수 영입 금지나 챔스 유로파 참가 금지 등이 있습니다. FFP는 선수 이적에 대해서도 독특한 규정이 있는데 선수 영입 시 이적료는 계약 기간에 나눠서 할부로 매해 지출이 잡힙니다. 임대 딜에 대해서는 어떤 임대냐에 따라 다르게 지출이 잡힙니다. 선수를 팔았을 시에는 선수의 잔존가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자본이득이 결정이 됩니다. 이 FFP의 간섭을 피하고자 했던 맨시티와 PSG는 구단주 소유 회사로 스폰서를 엄청 땡겼습니다. 그래서 UEFA는 규정을 바꿔버렸고 이제 맨시티와 PSG를 조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FFP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인테르가 FFP를 벗어나게 된 얘기와 AC 밀란의 FFP 얘기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만들고 있던 와중에 이런 기사가 떴네요. 이 얘기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